장애우 같으면은 그 국가 보조도 있을 텐데 먹고 살만하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대. 어쩌다 한 번씩 휠체어를 타고 또 도우미가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대요. 이 사주를 보면 병진년, 정유월, 병인일, 태양이 하나만 있어도 아침에 뜰 때는 쌈박 안녕 하고 올라와서 저녁에 들어갈 때는 아이고 나 죽어 사람 죽겠네 이거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안녕 할 때는 좋지만 나 죽을 것 같아 할 때는 옆에서 듣는 사람 얼마나 짜증나. 병 없는 사람. 이 정화 이거 기름 넣어주면 쌈박해. 시키지도 않는 일 그냥 잘해요. 등어리도 긁어주고 막 주물러주고 하는 거 다 잘해. 그런데 기름 떨어져 전기 끊어져 하면은 그냥 스르륵 죽는 거야. 어깨 주물러주다가 스르륵 하고 옆에서 쓰러진다고 하면 나 기절초풍하겠죠. 또 여기 병이 또 있어. 한 번 그러는 것도 기분 좋을 때지 두 번 그러면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살았다 죽었다 거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떴을 때는 세상을 다 쳐다볼 수 있어. 다 알아. 이 천재야. 쓰고 지우고 맨날 며칠 배워도 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건 떠올랐다 하면 다 보이거든. 병화 있는 사람들 다 천재의 기질을 가졌어요. 그 천재가 떨어졌다 하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아니 조금 전에 이렇게 다 알았는데 줄줄 다 말했는데 조금 있다가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때 저게 뭐야? 바보야? 개치야? 막 그러죠. 이 정화도 그렇고 병이 있으면 대낮을 살아간다는 얘기야. 낮에를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여기 정이 또 있어. 그러면 하루 종일 눈 뜨고 살았어. 근데 밤에 불 켜놓고 또 살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낮에도 눈 뜨고 있고 밤에도 눈 뜨고 있고 하루 정도 뭐 우리가 밤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시 눈 뜨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머리 돌아. 그리고 뭐 끝나면 그만이겠지. 만약에 옆에 있는 손님이 이렇다고 하면은 안 보면 돼. 내 피부치가 이런 사주를 가졌다 하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겠지. 근데 죽이지는 못하고 살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산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나무 밑에 가서 정신을 좀 맑게 해준다든지 그런 작용이 필요할 건데 이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거를 가졌어요. 참 많은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 역시 하루 일했으면 저녁에는 휴식해야 되고 그 다음날 다시 일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하루를 사는데 이 사람은 하루가 2개 들어있는 거예요. 2개 들어있으면 하루에 이틀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2바퀴를 돈다 하면은 이 사람도 정신 헷가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 헷가닥 할 때 무슨 일을 저질렀지 모르거든요. 위험천만한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럼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우울증 당연히 여기 있었죠. 없었겠어?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 이 한때 세월은 달랐겠지만 인간인 거는 다 똑같아. 이 사람한테 아유 내가 날씨 좋으면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또 언제 전화해서 선생님 나하고 인연 좀 맺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또 할지 몰라. 병화가 떨어져 있는 거하고 저렇게 붙어 있는 거하고 또 똑같이 설명이 돼요. 이게 또 걱정이 되네. 왜냐면 붓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는 붓다리지만 같이 붙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설명? 이게 세월이 지나서 요 옆에 붙을 때 되면은 이게 자식궁이잖아요. 그러면 자식이고 이게 조부야. 그러니까 내 자식하고 같이 붙어 있는 세월이 다시 온다 하는 거는 이제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지만 자식하고 손주하고 붙어 있을 세월은 올 거 아니야. 응?
내 자식이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았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러면 붙여놓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식 할머니가 키워줘. 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붙어서 안 살게 해야지. 붙어있으면 떨어질 일이 생기거든. 그거는 지금 단단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자식하고 손자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안심을 하고 요게 붙었을 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현상이 나오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는 아니고 요런 거를 또 거치자는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목생활을 해줬던 상태, 이것도 화생토, 이것도 할 일에 매달려서 깊이 우울에 빠질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의 그 개인적인 작용은 다 하거든. 저녁 때 되면은 좀 우울하다. 아, 나 이 저녁이 정말 싫어 할 때도 많더라 하는 얘기는 당연히 하지요. 근데 저녁 때 돼서 싫은 거 하고 뭐 비 오는 날 싫은 사람, 바람 부는 거 싫은 사람 각각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게 못 쓸 거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하루에 이틀을 살으니까 저 또라이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하루가 빨리 간다. 이런 생각. 은연중에 느끼는 거지. 네. 하루가 빠르긴 정말 빨라요. 이렇게 되면은 정신없이 살았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거기 을목이 실질적으로 경화도 스케일이 크고 무토도 이렇게 큰데 이 부모궁이잖아요. 그 부모궁을 좀 표현을 한다면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지금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그 을목에 나약한 부분이 있게 보이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을목이 나약해 보이기는 해도 실제로 나약한 거는 아니에요. 이게 큰 나무에서만 산소 생산이 많냐? 아니야. 그때 이게 뭐 모심, 논, 또 밭 이런 데서도요. 실제로 산소 생산이 많대요. 나도 전에 걱정스러웠거든. 감목이 그러면 큰 생산을 하면 이건 뭐야? 이건 이 잡초, 이 잡초처럼 보일 때도 많거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게 참 잡초처럼 살아왔다 하는 생각을 할 때 많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야. 우리 부모가 참 나쁘게 말하면 잡초처럼 살아왔다. 억세게 살아왔다. 이제 칡덩쿨처럼 감고 올라가야 되니까 나팔꽃처럼 나약하게 살아왔다. 그럴 때도 있는가 하면 을목이 억세로 들기 시작하면은요 사람 잡아요. 찍소리도 못하고 잡는다고. 그게 그거야. 칡덩쿨에 그 소나무 감기면 소나무 죽듯이 죽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하나든 무시할 거는 없어요. 예술성도 갖고 있어요. 을목이. 예술성. 아, 새처럼 날르잖아. 이거. 나는 을미고, 최 선생님은 을미월이야. 그러면은 어느 게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 연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요. 똑같은 을미인데, 어디 풍악 울리는 데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신이 난다 싶으면 나가서 막 춤을 춰. 춤을 배워지도 않았으면서 춤을 추는데, 최 선생님도 춤을 추는 기질이 있지만 나처럼 앞장서서 나가지는 않을 거야. 끌어내면 못 이기는 척 따라 나가서 춤은 추겠지. 어쨌든 안 나오는 사람은 아니야. 그게 예술성으로 발전을 하고요. 새처럼 날르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또 생선회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할 리는 없지. 나는 그렇게 생선회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네. 나는 양띠니까 양은 초식을 한다는데 무슨 생선 타령을. 이게 새가 살아있는 걸 잡아먹는 거야. 그것도 물고기 같은 거 잡아먹잖아. 살아있는 거. 모든 새는 육식을 한다. 물고기는 잡아먹어서 아 그래서 생선회를 찾는 거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연주에 있는 을미하고 월에 있는 을미를 보면은
그 월이 더 세지 않을까? 백호대살의 기운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기운하실까요? 을미가 백호대살이 돼갖고 내가 이렇게 팔자사납게 살았나 하고 네.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백호대살은 이제 까마득하고 이게 새가 찢는 거 하찮은 물고기지만 그거 바로 사륙이에요. 사륙이라고. 백호대살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누굴 작정하고 찍었다 하면은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은연 중에 감지하는 거. 입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병정병에 예. 장애의가 그 사주에 나오나요? 네, 이것 때문에 옛날에 한 사람이 봉변을 당해서 자기가 감당을 못해갖고 나한테로 보냈어. 이제 천가는 틀리는, 천가는 아까 설명을 했지요. 근데 그 봉변 당한 사람이 제자인데,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을 지금 선생님한테 보냈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그랬는데, 깨진 항아리라고 그래. 네, 자기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펄펄 뛰면서 내가 왜 깨진 항아리냐? 지금 저기 역학대학원에 등록해놓고 이미 공부를 많이 했지만 박사학위 받으려고 역학대학원에 등록해놓고 이제 너한테 왔는데 왜 깨지? 아이고 몰라요. 나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말했을 뿐이에요. 조금 있다가 와서 한 2시간쯤 지났던가 봐. 왜 깨진 항아리냐? 요거 이제 밑으로 좀 내릴게요. 근데 용이죠. 요거는 닭이에요. 저때 얘기했잖아. 용도 알을 낳고 닭도 알을 낳아. 그러니까 토생금 해줬죠.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용알로 빠져나왔어. 근데 이쪽으로 나갔던 닭알이 됐어요. 용알은 여의주. 요거는 계란. 이게 바로 깨진 항아리예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깨진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깨진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났지. 천재로 크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천재는커녕 전공도 못 살리고 또 자식도 건지지 못하고 연하고 월에 있으니까 자식궁에 해당이 안 된다 아니고 큰 보따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설사 자식 낳는 보따리는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이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그거 어려워요. 나눠 이런 거. 이게 좋아도